안녕하십니까. 교육 그 자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 이런 말씀을 여기다가 넣는 거는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더 많은 구독과 조회수가 이 영상의 발행 빈도를 늘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저의 이 책을 읽으신 독자 여러분들과 생각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입니다. 물론 이 책을 읽지 않으신 분도 어쨌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거나 풀어서 이야기한다거나 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사실 저는 이 책을 뭔가 약간 어떤 영적인 그 열광 속에서 썼기 때문에 지금 다시 봐도 내가 이 책을 썼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낯설게 보입니다. 이 책이 어떤 면에서는 저의 수준을 넘어서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시 쓰라 그러면 아마 다시 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쓴 책이 아니다. 이거는 저에게 깃들인 다른 어떤 힘이 쓴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책을 공부해 가면서 이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제목입니다. 왜 도대체 교육 그 자체냐? 라는 이게 제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책을 처음에 쓰기로 시작했을 때는 이런 종류의 책을 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그러니까 처음 학부모가 되시는 분들 혹은 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 그 중에 교사나 교육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교육의 입문서,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쓴 교육학 개론서 같은 그런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 한 권이면 교육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그럭저럭 다 공부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책을 쓰려고 했던 거죠. 제가 무슨 헤르바르트도 아니고 말하자면 일반 교육학을 쓰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려고 쭉 주사를 하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원고를 썼습니다. 상당히 많은 원고를 썼었는데 그게 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를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도대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거의 200자 원고지로 한 600매, 700매 정도 썼던 그 초고를 다 버렸습니다. 다 버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딱 하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육이 도대체 뭐냐? 이 질문 하나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성찰하고 탐구했던 그 흔적을 기록으로 남긴 게 바로 이 책 교육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제목을 이렇게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교육에 대해서 쓴 책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당장 서점에 가도 그 주제어가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교육과 관련된 책에 또 하나의 재활용용 종이를 보태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교육에 대해 나와 있는 수많은 이 교육 코너의 책들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와 있는 책들은 대부분 어떠한 목적을 가진 교육에 대한 책입니다. 자녀를 똑똑하게 키운다거나 인성이 바르게 키운다거나 여러 가지 아니면 아주 노골적으로 성적을 높여서 좋은 대학에 가게 만드는, 그래서 승자가 되게 만드는 교육이라거나, 그래서 하기 위한 무엇을 위한 교육, 이런 종류의 책들이 많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현직 선생님들이 쓰신 책들이 많은데 대개는 선생님들이
사용할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방법에 대한 책들입니다. 뭐뭐 하기 위한 무슨 수업, 뭐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 뭐뭐뭐뭐 수업, 뭐 무슨 수업, 뭐 방법론, 무슨 교육과정 구성법 이런 식으로. 근데 무엇을 위한 교육에 대한 책은 있고, 혹은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한 수업을 하기 위한 방법, 일종의 핸드북 이런 것들은 많이 나와 있는데 정작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냐를 되돌아보게 하는 책.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행위,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육이라고 부르며, 그리고 적어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려면 그 행위는 어떠한 종류의 것이 되어야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책은 의외로 찾아보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일종의 교육 철학이라면 교육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심지어 그런 종류의 논의를 하고 있는 선현들의 책들조차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외로 존 듀이의 책도 많이 나와 있지 않았고요. 그래서 또 설사 나와 있다 하더라도 대개는 미국이나 유럽의 교수님들이 쓰신 책들입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의 실정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종류의 책들을 갈급해 하시는 분들이 대학 교육이 아니라 유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분들이라는 점이 또 하나, 그래서 뭔가 어긋난다라는 느낌, 이런 것들이 들었습니다. 가령 최고의 교사는 어떻게 가르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신 분은 실제로 교사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죠. 그 공대 교수님이었을 겁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의 강의나 책을 보면은 반짝하는 어떤 느낌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결국은 실제로 현장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근본적인 답을 주지는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저의 28년, 뭐 혹은 29년의 그 일선 중학교에서의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행동들, 내가 했던 행위들, 혹은 내가 했던 말과 내가 했던 온갖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화두로 담아가지고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떤 한 줌의 지혜를 끌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논문 형태 혹은 학술서, 쉽게 풀어쓴 학술서 형태로 되어 있던 책을 뒤집어 엎고 나의 의식의 흐름을 정리한 일종의 에세이 형식으로 쓰게 된 겁니다. 물론 에세이라고 하지만 그게 흔히 그 시중에서 판매되는 그런 막 감상적인 그런 에세이는 아니고요. 그냥 논문과 그 문학 작품 그 사이 어디쯤 위치한 그런 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 가지고 추구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이냐? 그건 결국은 공통의 장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중국 사람하고 독일 사람이 서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논쟁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중국 사람은 중국어를 사용하고 독일 사람은 독일어를 사용하는데 중국 사람은 독일어를 전혀 모르고 독일 사람은 중국어를 전혀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파악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말하는가, 화가 났나, 나를 무시하나, 혹시 조롱하는가, 이거는 알아챌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외국어 몰라도 그 나라 사람들이 욕할 때는 알아들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서로 말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 서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용어와 개념을 공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 간의 어떤 논의나 논쟁이 이루어지면은 의미 있는 합의에는 절대로 이르지 못하고 그냥 감정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결국은 이제 그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걸로 끝나고 말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때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육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 많은 교육의 논쟁을 벌이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 교육, 그 단어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가, 자신들이 이 교육이란 말을 어떤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되돌아본 적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그래서 서로 교육은 이래야 된다, 교육이 저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다른 뜻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있다면, 혹은 그 교육이라는 말로 아무 뜻을 생각해 본 적 없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그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합의점이 만들어질까요? 어떤 생산적인 논쟁이 가능할까요? 결국 남는 거는 강하게 자기 주장을 펴는 것, 혹은 서로 간의 감정 대립이 아닐까요? 혹은 결국은 가장 피상적이고 즉각적인 이해관계, 다시 말하면 대학 입시, 그 얘기 속에서 자기에게 서로 유리한 주장만 계속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교육과 관련된 모든 논쟁을 끝없는 무적행으로 끌어놓는, 끝없는 무한반복으로, 무한루프로 돌리는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실제로 과거의 선현들도 어떤 주장을 펴기 전에는 먼저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분명히 밝히고 합의하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정명이라고 이야기했죠.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공자도, 맹자도, 아리스토텔레스도, 플라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흔히 공통의 장소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논쟁을 하다가 서로 이렇게 부딪혀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감정이 좀 격해지는 상황이 되면은 바로 거기서 쭉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일단 최소한의 합의점, 그래서 여기까지는 되돌아가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공통의 장소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서 논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우리 교육에서 그런 공통의 합의점, 공통의 장소를 찾아보려는 긴 여행, 긴 탐험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여행기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일단 예고편만 하나 올려드리고 다음 시간부터 계속해서 여행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